어제는 또 일본 정부가 어제 저희들을 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청와대에서는 NSC를 열고 바로 우리 정부도 대응 정치를 내놨는데요. 네, 아베 총리 발표가 있자마자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개탄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한번 그 장면 보시죠. 노골적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서 재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 등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경화 장관 악수도 하지 않고요. 인사도 간단히 이렇게 목례만 했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저 장면을 보니까 얼마 전에 아마 일본 즉 외무상이 우리 그 대사를 초치해서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이 불만을 표하는 네. 생중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장면을 뭐 연상시키는 장면 같은데요. 아마 일본 측이 저렇게 갑작스러운 조치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일본이 오늘 이제 하계 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내 확산세가 간단치 않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베 총리가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방일 일정 자체가 아예 연기가 됐습니다. 바로 그 있자말자 이제 저런 조치를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을 거친 사람들에 대해서 2주간 격리하는 조치를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조치를 사전에 우리하고는 상의 없이 일단 일방적으로 취한 것인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일단 이 사전 조치 없이 취한 것에 대한 이제 우려를 이제 강경화 장관이 저렇게 사실 언론이 다 보는 앞에서 저렇게 이제 공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막 그런 면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으로 한 100개국 정도로부터 입국 제한과 금지 조치를 네. 취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했던 조치는 그냥 뭐 일단 전화를 통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호주도 다 이제 금지를 시켰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저렇게 NSC를 열고 저렇게 대사가 직접 조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지금 우리가 방역 당국의 대책 이런 어떤 원칙에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뭐 일본 바이러스 다르고 중국 바이러스 다르고 호주 바이러스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바이러스가 대응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각 나라에 대한 대응의 원칙이 똑같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저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좀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9일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 결정 이후에 발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최영희 평론가님, 네. 상응하는 조치를 내놨잖아요. 무비자와 관련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예.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 그 조치가 바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자정, 그러니까 모레 월요일 9일로 넘어가는 0시가 되면 네. 바로 발효가 되는데요. 자, 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비자 면제 조치가 있어요. 90일 동안은 무비자로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 면제 조치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비자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받아야만 출입국이 허가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이건 일본과 비슷한 조치인데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만 특별 검역이 거쳐지는 네. 따로 트랙이 만들어져 있죠. 네. 일본 여행자들은 그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제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여행 자제 2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앞서서 저희가 세계보건기구 WHO 관련 소식을 아침에 나온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정 교수님 네. 보면 방역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네.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치나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내린 거에 대해서 네.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예. 100여 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입국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일본의 이 보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후생성에서도 이 내용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또 사전에 한 국가의 방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 뭐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아베 총리가 어떻게 보면 좀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정치적인 그렇죠. 거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외교 당국은 이 부분은 좀 정치적인 것들이 고려가 된 것이 아닌가. 또 사전 협의도 없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제 전달을 한 것인데 제가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뭐 전문가 의견을 뭐 검토해서 또 내부 어떤 이런 의견을 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했다. 단계적으로 결정을 해서 네. 사전에 협의를 할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이 다 누락이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됐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치 않은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WHO 그 관련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한일 정부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투닥투닥 하지 말아라. 네. 어떻게 보면 좀 경고성인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놓은 것 같기도 네, 해요. 이번에 뭐 사무총장께서 이런 화합의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따라서 방역당국끼리 좀 충분히 의견을 좀 교환해라. 아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이제 일본이 중국과는 사전에 협의를 했고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뭐 우리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화가 나는 거로 이야기하면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중국은 사실 이 조치에 대해서 이미 사전 통보를 받았고 또 이해한다라는 입장들을 지금 네.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 또 중국이 또 우리한테 하는 또 입장하고 좀 달라요. 중국 같은 그렇죠. 경우는 우리가 입국 금지 조치 하니까 중국 대사가 와서 아니 WHO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좀 국제 정세는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방역의 문제에서만큼은 좀 우리도 우리의 어떤 국익을 좀 챙겨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초기에 중국에 대해 좀 강하게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네. 실질적으로 지금의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처음에 우리가 조치를 할 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중국에 대해서 다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예. 이게 무슨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단 자국 방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중국이 우리 국민들 지금 800여 명들에 대해서 지금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예를 들어서 후베이성만 일단 지금 이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차별적으로 대응을 할 경우에 외국도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예 비행기가 떴는데 그냥 중간에서 그냥 돌아와 버렸잖아요. 지난주 네, 토요일이었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자체는 좀 외교부 당국이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외교 능력을 좀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외국 우리가 욕하면 속은 편하겠지만 문제는 우리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국이 과연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국민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외교 당국이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강경화 외무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미리미리 대처하고 했던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이현정 위원 말씀도 들어봤지만 저는 사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아베 총리가 이 자국의 내부적인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베 총리 이런 모습도 저는 약간 좀 보기는 싫더라고요.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立法措置だけじゃなく、あらゆる手段を導入して、そうした場合にですね、네,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뭐 기침을 하고 건강 상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저는 공공장소에서 기침을 하는 모습이 뭐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매로 가리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WHO에서 아까 공고한 네. 저는 약간 이제 WHO는 각 국가에 대해서 이 중립적 역할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화합을 통해서 해결해라. 지금 이게 정치적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놀란 건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이 세계보건기구가 썼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해외에서 보기엔 서로 맞대응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전 지난해에 좀 악몽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수출 규제 갑자기 일본이 했잖아요.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갑자기 제외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했는데 그러면 일본이 처음에 도발을 했고 우리는 대응을 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일본이 먼저 갑자기 입국 조치를 꺼냈는데 아베 총리는 독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후생성과 관방성의 해석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격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처음 했던 얘기는 대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2주 동안 대기. 그리고 호텔에서 대기시키겠다. 근데 아직 장소도 제대로 예. 안 정해졌다. 그럼 우리가 여행을 오지 말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사실상 오지 네, 말라는 사실상 여행 오지 마라. 오면은 호텔이나 뭐 펜션이든지 방에 가두고 2주는 대기시키겠다. 여행 오지 말라는 의미인데 이게 법률적인 근거가 뭐냐. 일본 외신도 물어보고 있고 네. 일본 내에서. 그리고 관방성은 이 권고 조치지 강제 조치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후생성은 방역상 필요한 조치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 내에서도 일파만파인데 네. 지금 아베 총리의 아까 그 피곤한 모습과 기침에 전 담겨있는 속내는 지금 이게 사면 초과인 아베 총리가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지난해 수출 규제 이 백색 국가 제외와 또 비슷한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게 하필이면은 국제 공조가 더 긴밀해야 하는 이 방역 문제에서 나왔다는 게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 대목입니다. 네, 사실 일본은 크루즈선에서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많이 속출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걸 제외하고 나서도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언론들이 그래서 이 일본 내 감염자 수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비판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어제 뭐 일본에서 진행된 검사도 한 250건을 좀 넘어서 하루 최대치의 6%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검사를 안 해서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그 감염자 수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 교수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루 검사 건수가 15,000건이 넘습니다. 예. 일본은 저 크루즈 문제가 됐을 때 하루 검사 건수가 일일 130건밖에 하지를 못하는 능력이었어요. 네. 크루즈 때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예 검사 자체를 우리처럼 대폭 신속하게 늘리는 노력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하루 검사 건수가 약 3,800건 정도밖에는 못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일부러 안 늘려요. 그런데 어제 검사한 건수가 258건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의 10%도 안 되는 그런 검사랍니다. 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검사 기준 자체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기 증상이 있고 네. 발열 증상이 있고 그것들이 이틀 정도가 지속이 돼야지 검사를 해줘요. 조건을 만족해야지 그렇습니다. 검사를 받을 수 그러니까 있다는 그 조건을 말씀이신 거죠?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아예 검사를 안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검사 건수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CNN의 보도처럼 네. 빙산의 일각이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정말 열심히 검사하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일본이 지금 소위 말하는 선진국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꾸짖는 기사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으로 아베 총리 좀 뭐 속셈이다, 계산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올림픽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검사 이 개수를 이 폭을 줄이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